혹시 끝도 없이 반복되는 두드러기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오늘은요, 이 지긋지긋한 만성 두드러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대한천식 알레르기라크에서 제시하는 공식 진료 지침을 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실제 진료 지침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우리 기분이나 일상, 그러니까 삶의 질을 얼마나 깊숙이 파고드는 문제인지 정말이지 가슴에 와닿게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요. 딱 4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볼 겁니다. 먼저 만성 두드러기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가장 기본인 항히스타민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안 들으면 어떡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다음 단계는 또 뭐가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도대체 누군지, 이 만성 두드러기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공식적인 이름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자발성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히 뭘 잘못 먹거나 접촉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6주 이상 두드러기가 계속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원인을 딱 짚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치료가 더 까다로운 퍼즐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걸음이죠. 바로 항히스타민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마 제일 익숙한 약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료 지침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치료의 시작은 H1 항히스타민제가 맞다. 하지만 치료의 성공은 딱 2가지 핵심 원칙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떤 항히스타민제를 고르느냐 하는 겁니다. 흔히 1세대라고 부르는 약들은 먹으면 막 졸리고 멍해지잖아요. 이게 뇌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진료 지침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뇌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비진정성, 즉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쓰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만성 두드러기 치료의 목표는요, 이미 올라온 걸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올라오게 막는 것, 즉 예방입니다. 그러려면 가려울 때만 하나씩 먹는 게 아니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먹어서 방어막을 쳐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대로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하시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진료 지침에는 바로 이럴 때를 위한 명확한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약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지? 라고 생각하셨다면요. 절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 2명 중 1명은 우리가 보통 먹는 표준 용량의 반응을 잘 안 해요. 이건 치료 과정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효과가 없다고 해서 무작정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2단계 치료법은 뭐냐면요. 지금 먹고 있던 바로 그 약의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비진정성 항히스타민제의 용량을 늘리는 건데요. 심지어는 원래 먹던 용량의 최대 4배까지 늘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권장되는 치료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 정도의 제한이 아니에요. 여기 권고 등급 A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가장 확실한 근거를 가진 치료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용량까지 최대로 늘렸는데도 잡히지 않는 정말 끈질긴 두드러기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진료 지침은 더 전문적인 치료 옵션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명확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만약 항히스타민제 용량을 4배까지 늘렸는데도 증상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3단계 치료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기존 약에 더해서 아예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자체에 작용하는 다른 종류의 무기를 추가하는 걸 고려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오말리주막 같은 약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면역 조절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우리 몸의 과잉 반응,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 자체를 좀 진정시켜서 근본적인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요. 히스타민 분비만 막는 항히스타민제하고는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전략을 한눈에 정리한 표입니다. 어떠세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성 두드러기 치료는 더 이상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치료 로드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체계적인 단계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재 치료 계획에 대해 주치의 선생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